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경제가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불확실성 제거 첫걸음 시작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일컬어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금요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경제, 금융 차원에서 순수하게 보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미국의 유력한 경제지인 포브스가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거의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모두 뒤집었다는 따가운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앞선 주 12월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이 폐기됐죠. 그러자 SBS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혼돈이 시작되었다면서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대략 60조 원의 경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꾸준히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와 탄핵안 폐기는 외국인의 팔자세를 더욱더 부추길 거라고 예상하면서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1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150조가량 되는 비용이 투입될 거라는 분석까지도 SBS는 인용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150조 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나스닥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로보택시 등 신기술 향연의 매그니피센트 7,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질주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해에 43% 급등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 33%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이끈 것은 테슬라,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또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한 것도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강세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 경제, 미국 증시는 지금 매우 좋죠.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지난주에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 참여해서 채권과 부채 같은 자산에서 벗어나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방어하는 해칭하는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향후 몇 년간 부채 위기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과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죠. 그러나 21년부터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죠. S&P 500 지난 한 주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거의 2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고 계엄령으로 앞선 주에 더욱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많이 반등했습니다. 4.27%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 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지난주에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0.3%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 하면 거의 29%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4%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수 대비로 13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10만 불 위로 안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주요 일지를 잠깐 살펴보면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밤 9시 30분경 1차 탄핵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하고 195명의 국회의원만 참여함으로써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 제거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끝까지 잘 매듭지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강,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한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화랑 가운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10만 불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대강절 기간입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2장 일부를 봉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낮은 계층의 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자 목자들은 두려워했죠. 그러나 천사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세주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류의 기다림과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라한 말구 위에 뉘어 계십니다. 이것은 낮아짐과 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은 복음의 핵심이죠. 꾀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